안녕하세요.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길 잃은 제비입니다. 상기는 마당 가운데 우뚝 서서 제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벌써 제비가 돌아와 집 짓기에 바쁜데 상기네 집엔 제비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난 제비한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웬일일까? 제비집을 부숴버린 일도 없고 장대로 쫓은 일도 없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비가 돌아오지 않을 까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기야, 오늘도 너희 집에는 제비 안 왔냐? 우리 제비는 벌써 집을 다 지었어. 곧 알을 낳을 거야. 어깨를 으쓱이면서 뻐기는 종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임마, 돌아오지도 않는 제비를 기다리면 뭐래? 제비는 심술장이 놀부네 집엔 안 오는 거야. 나 같은 마음씨 고운 흥부님 집에 오시는 거다. 너희 집에 제비가 안 오는 걸 보면 상기는 놀부씨 마음을 가졌나 보구나. 호호호. 빈정대는 동식이의 목소리에 상기는 울고 싶도록 안타까웠습니다. 상기는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산길 슬개엔 유채꽃이 샛노랗게 피어있고 논배미에서는 개구리들이 정답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 한 쌍이 전신 주위에서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우리 집으로 가자. 상기는 제비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제비는 동식인의 논으로 날아가서 흙을 물고 철수대 마당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년에 왔던 우리 제비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래, 그럴지도 몰라. 작년에는 우리 집 지붕이 초가 지붕이었으니까. 상기네 집은 작년 늦은 가을에 초가 지붕을 푸른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제비가 길을 잃었어. 우리 집을 못 찾는 거야. 상기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커다란 종이 위에 크레용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제비야, 빨리 오너라. 여기가 이상기네 집이다. 이리 오너라. 상기는 종이를 마루 앞 기둥에다 붙여놓았습니다. 지지배배, 상기도련님, 안녕하셔요. 돌아오는 길에 날개가 아팠어요. 그리고 길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마을이 새 마을로 바뀌어져서 집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비 한 쌍이 빨랫줄에 나란히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야, 동식아, 우리 집에도 제비가 왔다. 제비가 왔어. 상기는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길 잃은 제비 잘 들으셨어요? 이전에 다른 동화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의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어떤 목표를 두고 환경을 바꾸는 지붕을 또는 집을 개조하고 개량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농촌의 소득을 이율을 좀 올리는 그런 농촌 개발 운동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소 획일적이고 빠르게 급격하게 마을의 환경이 바뀌었죠. 이 동화에서는 그런 배경이 담겨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길 잃은 제비라고 해서 제비라고 하는 이 새가 나오는데 이 제비는 한국의 어떤 문화, 특히 어떤 민족적인 정서, 특히 문학 작품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제비는 실제로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는 새인데 봄철에 한국에 주로 많이 왔다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처마 밑이라든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한철 이제 아주 그냥 생명력 넘치게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 다시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또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을 지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비는 인간과 함께 사는 새예요. 굉장히 친근하고 또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이 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제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전래구전 동화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이 동화에도 나오지만 착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복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동물, 인간과는 뗄 수 없는 친근하면서도 좋은 어떤 이로운 동물로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는 특히 제비가 돌아오고 우리 집에 둥지를 튼다라는 것은 다시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다, 안녕하다라고 하는 것들, 일상과 평온을 또 다시 누릴 수 있게 하는 변함없는 어떤 그런 일관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순환적인 주기적인 계절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어떤 생물이기 때문에 제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 생활의 어떤 일상의 평온함, 그 다음에 복을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하죠. 마을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으니 사실은 제비가 길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동화는 길 잃은 제비를 통해서 갑자기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에는 수용하고 긍정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낡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에 대한 충격과 또 혼란과 과도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은연중에 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 잃은 제비는 다름 아닌 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상기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제비를 어떤 생명이 있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동화의 인식도 참 마음에 들지만 무엇보다 작가의 주제의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편리성 또 어떤 과학, 문명,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당연히 흡수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아주 개별적인 지극히 본질적인 나의 어떤 주체적인 것, 주체성 그리고 개별성을 잃는 것은 부작용인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작가 의식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쫓다가 나의 어떤 모습, 고향의 모습, 유년의 모습, 바로 과거, 나의 어떤 기억의 어떤 것들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나와 내 기억과 내 생활을 완전히 잊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